확률을 다루는 학문을 확률론이라고 합니다. 확률이 수학적으로 잘 정리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확률의 역사를 간단히 알아보죠. 확률은 주어진 정보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론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주사위 놀이, 도박입니다. 기원전 3500년경 주사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양의 뒤꿈치뼈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조합과 관련된 연구가 이어졌지만 주사위와 관련된 이론적 탐구는 13세기가 되어서야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7세기 수학적 소양이 뛰어났던 도박꾼 드 메레의 의뢰로부터 시작된 파스칼과 페르마의 서신 교환이라는 가능성에 대한 수학적 접근의 시발점으로 여겨집니다. 곧 보험, 의학, 사회과학, 천문학, 기상학 등에서 확률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확률은 과학적 방법의 이론적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리고 17세기 말 베르노이는 확률론의 통계적 관점을 도입함으로써 확률이 더 많은 분야에 응용되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곧 확률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 1900년 힐베르트라는 수학자는 확률을 공리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후 확률은 엄밀하게 정리되었으나 확률의 정의에 대해서는 오늘날에도 여러 입장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울 확률은 이들 관점 중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입니다. 확률을 정의하기 전에 먼저 시행과 사건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새롭게 배울 용어는 시행, 표본공간, 사건, 근원사건, 그리고 합사건, 곱사건, 배반사건, 여사건입니다. 많죠? 차근차근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행이라는 것은 결과가 우연에 의해 결정되고 같은 조건에서 여러 차례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입니다. 예를 들어 이 동전을 저의 의지대로 뒤집는다면 시행이 아닙니다. 또한 진흙으로 만든 물체를 던진다면 한 번 던진 물체는 찌그러져서 같은 조건으로 반복할 수가 없으니까 시행이 아닙니다. 따라서 시행으로 인정하려면 주사위나 동전을 던지는 것과 같이 우연히 결정되고 같은 조건으로 반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표본공간은 시행에서 나오는 모든 결과의 집합인데 집합론에서는 전체 집합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전체 집합이 있으면 그 부분 집합들이 있죠. 이들을 확률론에서는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원소가 딱 하나인 부분 집합을 확률론에서는 근원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또 집합에서 합집합, 교집합, 서로소, 여집합을 확률론에서는 다르게 부릅니다. 합사건은 A 또는 B가 일어난 사건으로 합집합과 같은 개념입니다. 곱사건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교집합과 같은 개념입니다. 두 사건 A, B가 배반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A와 B가 서로 소일 때입니다. 즉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둘을 배반사건이라고 합니다.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 즉 A의 여집합을 확률에서는 여사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사위를 굴려 나오는 눈의 수를 관찰하면 시행입니다. 이때 표본공간은 모든 결과의 집합 1, 2, 3, 4, 5, 6이고요. 주로 S로 적습니다. 이때 원소가 하나인 집합 1, 2, 3, 4, 5, 6은 근원사건입니다. 참고로 집합에서는 전체 집합 S의 원소의 개수는 6개이다 라고 표현할 것을 확률에서는 표본공간의 S의 근원사건의 개수는 6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의 부분 집합인 1, 2, 4, 1, 3, 5, 6 등은 모두 사건입니다. 근원사건도 사건들 중 하나인 것이죠. 참고로 S의 부분 집합 중 공집합과 전체 집합을 각각 공사건, 전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주사위를 던져 홀수가 나오는 사건을 A, 주사위를 던져 짝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 하면
A는 1, 3, 5, B는 2, 4, 6입니다.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은 A와 B의 교집합인데 공집합이죠. 이것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온 눈이 홀수이면서 동시에 짝수일 수는 없는 사실과 일치합니다.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 즉 A와 B의 곱사건이 공사건이므로 A와 B는 배반 사건입니다.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은 A와 B의 합집합이고 S가 됩니다. 즉 A와 B의 합사건은 전사건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 또는 짝수가 나오는 것이 항상 그렇다라는 사실과 일치합니다. 끝으로 이 경우 A의 여사건은 B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B의 여사건은 A가 되죠. 이제 드디어 수학적 확률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수학적 확률이란 어떤 시행의 표본 공간 S가 유한계의 근원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때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표본 공간 S의 원소의 개수분의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를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라 부르고 기호로는 PA라고 씁니다. 따라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표본 공간 S의 원소의 개수가 6, 사건 A의 원소의 개수가 3이므로 6분의 3, 즉 2분의 1이 됩니다. 이쯤 되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올 확률은 전체의 반이니까 당연히 2분의 1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확률을 정의하는 걸까? 기분이 별로일 수도 있지만 그 이유는 앞에서 이야기한 확률의 역사가 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7세기 이전에 태어났다면 확률을 이렇게 배울 일도 없었겠죠. 그런데 수학적 확률에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윷놀이를 할 때 윷이 나올 확률은 얼마일까? 표본 공간을 도개, 연륜, 모아 5분의 1이라고 하면 될까? 윷놀이를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윷이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죠. 그렇다면 한 윷가락이 앞뒤 두 가지가 있으니 표본 공간을 HHHH, HHHT, HHTH 그리고 TTTT까지로 보아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는 2의 4제곱 16이므로 16분의 1이 될까? 이것이 맞다면 6과 모가 나올 수학적 확률이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렇지 않다고 느껴질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표본 공간 S의 근원 사건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근원 사건 HHHH와 HHHT가 일어날 가능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윷놀이에서 윷이 나올 확률을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해답으로 다음 시간에는 통계적 확률을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오늘 배운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수학적 확률이 표본 공간 S의 원소의 개수 NS분의 사건 A의 원소의 개수 NA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NS와 NA를 정확히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즉 경우의 수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셀 줄 알아야 합니다. 경우의 수 복습 열심히 합시다.